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반도체 이 기업 7월 주도주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움직임을 기대하셨던 투자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텐데 왜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안 나오지? 혹시 하반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강한 흐름이 나와준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냈죠. 우리가 반도체 업계에서 마이크론을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구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나빠지면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보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하는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GAAP 기준에서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24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 68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가 급증을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16.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원래 66억 7천만 달러였는데 그 달러를 돌파해버렸죠. 물론 이 돌파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사실 애초에 잡았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기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강세를 기대했던 투자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HBM3 8단의 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최근 1억 달러에 대한 매출도 발생을 시켰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무려 6%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빠졌냐? 현지 여론과 시장 전문가들이 얘네들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혜택을 그만큼이나 받고도 힘을 그것밖에 못 썼다라는 거겠죠. 즉 사실 서프라이즈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만큼 못 나온 것이 문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의 CEO는 AI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우리는 이미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매출이 50%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우리의 HBM은 이미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도치까지 모두 다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산량이 부족했다. 혹은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공급에 대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물량 자체가 너무 적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시장의 성장성은 명확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향후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뺏어 오면서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점유율을 뺏어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바꿔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업 가치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고요.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HBM 시장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1등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 마이크론이 3등이죠. 사실 하이닉스는 50%가 넘어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유율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시총이 하이닉스보다 27%, 거의 1.3배에 가깝게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2024년도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는 21조 160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대. 쉽게 말해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SK하이닉스보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30%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HBM 시장을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넘어선다 아니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넘어서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금융투자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됐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거뜬하게 넘겼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저평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한국투자증권은 D램에 대한 공급 부족과 엔비디아의 납품 예정인 HBM이 삼성의 실적을 상승으로 이끌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엔비디아향 HBM에 대한 인증 지연입니다. 즉 얘네가 만약에 또 야 너네 한 번 더 퀄테스트 다시 준비해야 돼. 너네 거 불통과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회에 대한 요인은 현재 너무 많은 기업들이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D램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서 D램에 대한 가격,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회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D램에 대한 실적 성장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HBM에 대한 인증 지연으로 인해서 젠스낭 CEO가 반박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삼성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하락에 대한 여파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퀄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HBM이 없으면은 엔비디아가 HBM에 대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 삼성의 HBM에 대한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뭘 준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했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DS 부문장으로 취임한 뒤에 첫 번째로 진행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DS 부문 사업부별 판매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논의부터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고요. 실제로 HBM에 대한 내용들만 장장 4시간 동안 토론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HBM에 대한 납품, 엔비디아한테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생산 능력 당연히 확대시켜야겠죠. 그리고 실제 실적이랑 연결될 수 있는 수율 향상 등에 대한 기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엔비디아의 납품 성공을 시작으로 다음 제품인 HBM4 준비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의 방향성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 고객사와의 협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협력을 강화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즉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HBM적인 부분에서도 생산량을 늘리든 어찌됐든 투자를 더 해서 이 신규 고객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그 고객사에 대한 니즈를 맞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는 좀 다르죠. 이 두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얘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현재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HBM 같은 경우는 어때요? 퀄 테스트로 인해서 선두를 놓치고 있고요.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TSMC한테 밀리면서 3나노 이하 선단 공정 속에서 주력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패키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확보가 삼성전자는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에 기회가 왔죠. 바로 정부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달부터 산업은행이 약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 이제 펀드적인 부분으로 한 1조 달러가 1조가 추가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약 한 17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따른 이 금리 자체가 국내 시중 은행 중 최저 금리로 약 3.5% 정도고요. 현재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재 대출받아서 하고 있는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4.5에서 5.5, 4.8에서 5.5 수준까지 굉장히 더 비쌉니다. 얘네들이 우리처럼 일반적인 소비자들처럼 뭐 대출을 몇 억 정도를 받는 게 아니라 조 단위를 받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차이가 실제 기업의 실적과 굉장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대출을 실제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신청한다면은 얼마를 대출받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재 올해 기준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출 지원을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의 저리 대출로 인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될지 혹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이 저리 대출로 대체하게 될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이 명확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들로 얘네들이 뭘 할까요? 당연히 반도체, 첨단 반도체 장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 제조 분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 90%를 잡고 있죠. 그런데 HBM 소부장 분야에서는 현재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속에서 현재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이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의 건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장비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패키지 기술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왜냐? 얘네가 기존에 이 반도체 같은 거를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HBM도 그렇고요. 하나가 오류가 있으면은 그 전체 반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검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왔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기술들, 특히 국산화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차세대 AI 반도체가 점차적으로 미세화가 되고 패키지가 복잡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첨단 장비가 어떤 기업이 납품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얘네가 AFM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원자 현미경 분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분야인데 얘네가 원래 반도체 전공정 분야에서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후공정까지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선단 공정 투자 확대에 따라서 파크 시스템스에 대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 속에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고점 대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가 반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세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했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 버튼 눌러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올 텐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간단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으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인 010땡땡땡땡이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애초에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로그인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컨텐츠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업로드를 진행해 놓았고요. 나는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하단부에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떠한 종목인지 매매 전략,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 컨텐츠가 있는데,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어떠한 뉴스가 오늘 당장 주목받을 수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으며 해당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오늘 시장에서 뭘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